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첫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정원이 아뢰기를 내일 칠림하여 기민을 진구할 적에는 마땅히 효유하는 거주가 있어야 할 듯한데 말로 효유합니까? 글을 지어 효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글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매한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말로써 승지가 조안을 잡아 효유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42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머물러 있는 중국 군들을 계성부에서의 예대로 공개하라. 선조시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세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송경락과 이 제독이 강을 건넌 다음에는 문 안과 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따로 자문을 마련하고 겸하여 나도 환도한 것도 고하라. 선조시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네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의 이 일은 오로지 의주에서의 공 때문이다. 더구나 인심이 친구남과 풍속의 순우함이 경중이 미칠 바가 아니었기에 내가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비로소 환도하였으니 교서를 지어 위유해야 할 것은 물론 어떤 물품이든 내려 잊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야 한다. 선조시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 집은 협착한데 계림군의 집과 있으니 이 궁 안으로 들어온 제사는 차례대로 물러가서 거접게 하라. 선조시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여섯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었다. 내일 진구하기 위해 나누어 줄 곡식은 1인당 쌀과 콩이 아울러 3승씩이고 소금은 5홉씩입니다. 선조시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일곱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권례가 협착하여 정한 옥당이 순차적으로 옮겨가야 하므로 내 병조, 도총부, 사소, 내 삼청, 약방, 승문원, 상의원, 상서원, 향실 등의 아문도 모두 골문 밖으로 옮겨가야 할 것인데 상리의 규정과 다른 듯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차적으로 물러나 배치되어 있는 집들을 권내로 포함시키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때는 상리의 규정을 지킬 수 없으니 밖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시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여덟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내일부터 권례의 지휘공은 각사가 진배해야 하는데 각사가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제소의 경우에는 어공하는 물품을 여러 번 감하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신자의 심정만 가지고 한결같이 평소의 예대로 한다면 또한 성상의 본뜻이 아니겠기에 회사에서도 조처하기가 곤란하여 감히 어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략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아홉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용인 현령 이 사욱은 탐욕스럽고 무상하여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이 모두 떠돌게 되었으니 파직시키소서. 의금부도사 심종민은 인물의 교만하고 망령되어 전일 사명을 받고 나갔을 때 형장을 남용함으로써 각 고을에 폐단을 끼쳤으니 파직시키소서. 부옥은 양사주는 무식한 무부라고는 하지만 당상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서 중국인에게 자기의 말을 빼앗기자 채문을 만들어 안성에서 물어내도록 요구하였는데 즉시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어 서울에 온 그 고을 관민을 보자 결박하여 구금해 놓고 기한을 정하여 남징하였으니 그의 탐하고 간사한 짓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하게 하소서.
경기감사 이정형은 쇠말을 각 고을에 분정할 때 균등하게 분정하지 않는 것도 이미 그런 짓인데 전 연서 찰방 유정량이 쇠마 차사원으로서 그 사정을 부려 배단을 끼친 것이 공론에 거론되어 파직되자 감사가 그를 군관이라 일컬으면서 그대로 각 고을의 쇠말을 수괄하게 하여 방자하게 기탄 없는 짓을 하도록 했으니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10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노원의 묘소에 관원을 보내 취재하라. 덕빈의 상구는 아직도 있는 데를 알 수가 없으니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조처할 것은 물론 또 신의를 만들어 취재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하령군의 죽음은 말을 하기에도 참혹하다. 나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그만 죽고 싶다. 이제 환도하여 보건대 서민들도 더러는 생존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형은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옛날에 부기현은 오랑캐의 주장이었는데도 진나라를 치다가 패전하고 들어와서는 먼저 자기 아우에게 곡을 한 다음에야 들어왔었는데 하며 제왕의 예법에 있어서이겠는가? 이제 배릉해야 한다. 전할한 다음에는 그 앞에서나 궁중에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나 따로 신의를 마련하고서 내가 한 차례 공림하고 싶으니 예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11번째 기사 박동현을 사헌부 장령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3일 개미 12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그가가 환도하였지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가는 곳마다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처에 응당해야 할 일들을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전대로 마련하기를 요구한다면 일에 구애되는 것이 많아 거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가 기전에 미치게 되어 온갖 방법으로 침체하게 될 것이니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개월만 시행하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 것인데 한규로 정한다면 결코 지탱하여 보존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당초 대군이 나올 때 본래 쇠마의 규정이 없었지만 중국에서 도로 사정에 따라 요청해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우대하는 준례에 따라 형편대로 요청에 응해준 것이 그대로 규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왕래하는 중국군들이 모두 쇠말을 요구하므로 일로의 각 고을들이 이미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의 경우는 하나의 텅 빈 폐허가 되어 모든 것이 반탕되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경기의 인근 고을들이 윤번으로 쇠말을 세우는데 한번 중국군에게 주고 남이 영영 도로 찾을 길이 없어 너무도 민박합니다. 그런데 말을 가진 조간이나 사서로서 중국군에게 빼앗긴 자들이 전후 셀 수 없는데 이들이 말값을 그 나라의 윤번인 고을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을에는 또한 민간에게 책임지어 거둬내는데 가포로 받기도 하고 미국으로 말주인에게 갚기도 하는 실정이어서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오늘 이전에 각 처에서 말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 마땅히 종전대로 값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가는 중국군으로서 파주 장단에서 쇠마로 온 사람들은 용인 과천 등지에서 말을 갈아타게 하고 서울에서는 일체 침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사유를 갖춰 이웃 종병에게 이지함으로써 왕래하는 중국군들이 쇠말을 요구하지 못하게 함이 온편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서울의 두 역에 있는 상중하 3등급의 말들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역자들의 사망도 다른 곳에 비하여 더욱 심한데 각처에 사명을 띠고 나가는 사람들이 왕래와 전송하는 일 또한 모두 평상시에 100배나 됩니다. 무릇 사명을 띠고 나아가기 때문에 응당 말을 타야 할 사람들은 경기에서는 모두 사말을 타게 하고 미리 마문을 발급하여 팔도에 들머리 고을에 이른 다음에야 관말을 내게 하며 회정할 때는 본고을에 이르러서는 또 사말을 타고 서울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기타 예물을 싣고 가는 것이나 군기 수송 등 부득이한 일에 있어서는 경기의 영서, 양재, 평구, 경안, 도원, 중림 등 영로의 말을 통틀어 모두 10여 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서 아랜대로 경기 황해에서 모집해 드린 것과 각 목장에서 싸움에 쓰기 위하여 가져온 말로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키우고 있는 것을 다시 사복시로 하여금 중국의 진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가려내게 하여 짐을 실을 만한 것은 각 영로의 찰방에게 숫자를 헤아려 나누어 주고 윤번으로 상경하게 하여 편의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서울의 각처를 일체 적간할 때와 공무로 왕래할 때의 용도로 평상시 응당 임마해야 할 말도 수요가 많지 않으니 사복시 차비가 왕래할 때 타는 말을 형편에 맞춰 임마하게 한다면 경기 백성들이 임마하는 고통이 없어지게 되고 관가에서도 지체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 행제에서는 일체의 호위에 관한 일은 본조가 대개를 통령하고 있고 호위 대장이 군사를 나눠 마련해 가고 있는데 서울은 사체가 외방과는 같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호위 대장은 즉시 파직해야 합니다마는 이 일은 오랫동안 그 소임을 맡아보았기에 수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소한 사람에게 대신시킨다면 일에 두서가 없게 될 것이니 우선은 이 일로 하여금 며칠만 전대로 일을 보게 하다가 조금 두서가 잡힌 다음에는 즉시 구규를 복구하여 위장에게 돌려야 합니다. 또 전일에는 산료가 군색하여 훈련한 부장, 수, 문장, 3청의 근군을 각각 숫자를 한정하여 한도 이외에는 시임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적고 일은 고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서울에서의 벼슬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금군의 원수가 절반으로 감축되었고 부장과 수문장도 매우 고단하여 수백 명의 군사를 빈성에 나눠 배치하고 있었으므로 모양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데다가 또 상번한 위졸들이 이름은 군사이지만 실은 매우 파리하고 잔열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기묘한 곳에서는 따로 명목을 붙여 모두 훈련한 관원 및 부장과 수문장을 나누어 배정하여 경수하고 있으나 전에 정한 액수가 부족하여 각각 따로 20원씩을 두고 사역시키면서 산료를 주고 있습니다. 금군은 우선 오는 수요를 보아가면서 임시하여 헤아려 그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또 서울을 출입하는 사람을 기찰하는 일은 본조가 대략의 조건을 사목의 규정처럼 만들어 본처의 수문장들로 하여금 벽에 붙여놓고 시행하게 했습니다. 만일 역관 2인으로 하여금 수문장과 함께 낮 동안은 동쪽과 남쪽의 두 성문에서 수직하게 한다면 기찰하기가 편리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궐문을 출입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난잡하고 두서가 없어 또한 미안하니 평상시대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신부를 발급하게 하소서. 또 신부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수문장이 각별히 기찰하여 본조에 신고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한강에서 기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로에서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남을 별장에 임명하여 그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또 강상에 나가 주둔하라는 명이 있으셨는데 만일 나가서 주둔하게 된다면 서울에 들어올 시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복남은 지금 훈련원 도정이어서 본원의 일 또한 많음으로 부득이 일원을 더 자정하여 그대로 왕래하면서 겸하여 본임을 살피게 해야 합니다. 그늘의 군사는 백방으로 헤아려 봐도 무슨 계책이 없는데 전일 수성 대장이 정해놓은 군관도 장차 파거하게 되어 있어 달리 군관을 정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 수군 중에 진보에 입번한 사람들 가운데 수영에서 8명, 월곶에서 6명, 정포와 조지에서 각각 5명, 제물과 영종에서 각각 3명씩을 뽑아 별장의 관하에 예속시킨다면 조금이나마 재물을 갖추게 되어 온편 합당하게 될 듯합니다.
또 한강의 나루 중에 남쪽의 길과 통하는 광진, 한강, 놀이양, 양화 나루는 모두가 대로이지만 그 나머지 삼전도, 청담, 동작은 소소한 나루터이니 배기하고 동행하지 않아도 별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순찰과 복병은 서로의 안팎에 똑같이 분정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조리 부족하므로 도성의 제처에 또 모자랍니다. 도성 밖의 인가에는 주민이 더욱 적으니 우선 도성 안만 순찰하게 하고 가까운 도의 군사들이 상번하는 때를 기다렸다가 도성 밖에까지 분정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평상시에 도둑 잡는 일은 부장들이 추적하고 있을 경우요. 본청에서는 수시로 군사를 내어 제때 치보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혹 위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손을 쓸 계책이 없으니 출근하는 선정관, 부장, 수문장, 훈련은 관원이 날마다 대궐 밖 청사에 모여 있다가 만일 시급한 일이 있으면 평상시 범 잡는 예처럼 즉시 일제히 달려가게 하되 어기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소루한 일이 많았으므로 지금도 반드시 삼가지 않는 수가 있을 것이니 팔도에 입문하여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전말한 조항은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해친이 용산에 행행하여 기민을 진구하고 도승지 심희수로 하여금 진구하는 뜻을 효유하게 하였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뒤로 본조에 있던 3사의 의궤가 남김없이 유실되어 비록 심상한 항식이 있다 하더라도 빈고할 데가 없습니다. 또 재향을 위해 진상하는 박물 등에 대한 것도 국가의 저축이 다 없어진 때이니 헤아려 조처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묘 능침의 대제, 기신, 상망제를 그대로 전의 규정을 따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 중에서 참작하여 하게 하는 것은 사체가 중대한 일이니 내일 이 부미상과 3사의 장관에게 수의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덕빈의 상구가 있는 곳을 한승부의 옥으로 하여금 철저히 탐문하게 하되 빈궁의 하인과 족친으로 당시에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자세히 물어보게 하소서. 그러나 끝내 소재를 모르게 되면 시내를 만들어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5일 의류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제1예는 조종조에 정해놓은 법규가 있고 더구나 지금은 예를 의논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모든 것을 법규대로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니 중요한 제사만 거행하도록 하라. 내 생각에는 예에 대한 의논은 아직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니 급급히 군사를 훈련시키고 계책을 세워 비분한 마음을 품고 외적을 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전쟁이 일어난 후 무릇 군공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으로 상줄 것이 없었기에 모두 관작을 제수하여 즉시 실직을 맡겼었습니다. 그 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자연히 자리를 더 두게 되었는데 환도한 처음에 아무 관사에 아무 관원이라 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의 직에 몇 명이 겹쳐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조에서 조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군공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 버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그 가운데 인물이 있을만한 사람은 뽑아서 우선 수용하고 그 나머지는 차차로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실직을 맡겼는데도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은 사람은 법전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전조에서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다. 진실로 공도로만 한다면 비록 창고를 맡아보는 사람이라도 임용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음관이겠는가?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의병장 최경장은 전사한 아우 최경회는 진주의 싸움에서 전사했다. 그의 군사를 거두어 모아 적을 칠 것을 죽음으로 맹세했으니 중이가 가상합니다. 조정에서 이미 계의장이란 징호를 내렸으나 모름지기 인신에 있었으면 부활을 통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명이라는 인신 한 개를 제급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언제 계의장이란 징호를 내렸는지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싸움에 나갔다가 도망한 사람들은 결리별한 다음 수기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부방하는 것은 사지에 나가는 것이요 상분하는 것은 편안히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도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이들의 죄는 군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군법에 의하여 배워야 한다고 여겼습니다만 신급제로서 도망한 사람이 전후 수천여 명이어서 이래 다 뵐 수가 없습니다. 도로 싸움터로 보내어 부방하게 하고 싶지만 영남의 군량이 모자라므로 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야 하는데 대한 원성만 생길 뿐 적을 막는 데는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 개청하여 각자 양식을 준비하여 서울에 와서 시위하게 하고 교마의 기예를 익히게 하였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되지 않고 서울의 방위도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내용으로 윤호를 받아 행위하였습니다만 이제 생각해보니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이 하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군율에 관한 것이어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이미 잘못되었다면 전에 일을 핑계하여 고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다른 대신들에게 하문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늑이 치게 하였다. 19일의 것이었다. 신이 요사이 사람들의 의논을 듣건대 모두들 이 도는 좌도와 우도를 합쳐 다시 한도로 만드는 것이 사세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의논을 가지고 오늘날의 사세를 헤아려 보건대 사람들이 논하는 말이 과연 사이에 맞습니다. 우도의 성주 이상 8고을은 쑥대와 갈대 이외에는 다시 남아있는 것이 없고 하마니아 9고을은 바야흐로 외적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각 고을도 외적의 화를 입어 모조리 탕폐되어 버려져서 다시 고을이 될 수 없는 지경이므로 관가의 일은 먼저 무너져버릴 형편에 있고 인심은 안정시킬 시기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리의 법 안에 인가의 연화가 끊겨 모든 것이 황폐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소진한 나머지를 수습해 가지고는 하나의 도의 모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도를 반으로 나누어 갈라 놓았는데 지역은 경계가 잇따라 있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쪽 저쪽이 서로 격절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 수가 많아 사세가 난처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좌우도를 다시 합쳐 하나로 만들어 피차 융통성 있게 하여 위급한 일을 구원하게 한다면 호령이 한 군데에서 나오게 되어 구애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좌우도가 서로 제재를 받게 되어 마침내는 반드시 국가에 해가 있게 될 것은 물론 방백도 단지 잉여 관원이 되어 고을에 폐해만 끼치게 되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도원수 권율과 의논해 보니 그의 뜻도 이와 같았습니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복계하니 장계대로 도를 합치게 하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6번째 기사. 밤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7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난 뒤라서 백성의 힘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온갖 공상물을 위해서 되도록 간략하게 하도록 하였는데도 해관이 훌륭하신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서 날마다 공상을 감독하여 받을 적에 아직도 전의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생선 같은 것들도 반드시 준척을 사용하여 점퇴하는데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옹은 제조 및 차지 낭청을 모두 추구하게 하소서. 제조는 한 관사를 도맡아 다스려 가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문성군 이건은 행동이 이미 배망스러운 데다가 가는 데마다 폐단을 부려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온 지 오래인데 이번에 사옹은 제조를 제수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회개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낭청의 추구는 아랜대로 하라. 제조는 추구할 것이 없다. 문성군은 사옹원의 제조로서 별로 한 일은 없었으나 감당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지는 않았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8번째 기사. 3번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즘 굴량을 조치할 방책을 갖가지로 획책해 보았지만 다시 세울 방도가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각도에 있는 내수사의 노비가 만으로 헤아릴 정도인데 올해의 추수는 약간 북년이니 모두에게 곡물로 신공을 거두되 각기 가까운 고을을 도해소로 하여 쌓아놓고 단단히 지키게 하소서. 만일 전쟁이 그치지 않아 굴량이 모자라면 굴량에 보태어 쓰게 하고 굴량이 여유가 있으면 그대로 내수 사이에서 쓰게 하소서. 비록 다른데 기묘하게 쓸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에는 반드시 곡식이 금처럼 귀할 것이니 곡식 저축을 풍부하게 해놓는다면 자연 무역을 하여 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책은 궁부 모두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할 만한 것이기는 하다. 다만 각도에 부유한 백성들에게는 많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가져다 쓰지 않는가. 상격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난리를 겪은 나머지 양식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위에서는 오히려 궁부에 사사로움이 있었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10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환도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위졸들 중에 도망한 자가 250명이나 됩니다. 비록 기율이 해이한 탓이기는 하지만 대개는 양식을 가지고 오지 않고 빈 몸으로 상경했다가 춥고 배고픔에 몰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더러 기민에 끼기를 자원하여 구차스럽게 각처에서 진제를 받아 연명해 가는 자도 있다고 하니 매우 불쌍하고 측은한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상번 군사들 가운데 진제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관에서 찾아가 먹도록 허락했었습니다. 생각하건대 노후 약한 남녀들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는 그들의 생사가 국가에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또한 진제장을 설치하고 양식을 나눠주어 생명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졸들은 그 근로함이 이들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도성 사람들 중에 2군데의 역졸이 모두 심하게 굶주리고 있는데 만일 모두 죽게 된다면 국가에서 명을 전달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책이 없습니다. 지금 진제장의 규식을 듣건대 장정 남자 1명의 한 끼니의 쌀 2홉을 죽을 끓여 먹인다고 합니다. 사역시킬 수 없는 노약자로서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연명할 수 있지만 위졸이나 역졸로서 동분서주하느라 한 번도 쉴 틈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4홉을 먹고는 결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없씩 더 주고 급료를 배로 할 것을 해조로 하여금 시급히 참작해서 마련하여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알았다. 선조실록 43건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훈련도감 제조가 아래기를 훈련 절목은 기효 신설한 책에 지극히 자세히 하고도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지금 일체를 그대로 본떠야 합니다. 다만 그 책의 글과 기계의 명칭에 알기 어려운 데가 있으니 이번에 중국군이 아직 돌아가기 전에 총민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따지고 질문하게 하여 환히 의심스러운 데가 없게 된 다음에야 훈련하여 익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을 앞서 이미 계달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낭청 이 자해로 하여금 낙 참장의 영에 머물러 있는 낙상충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질문하겠는데 낙상충은 곧 낙참장의 친속이었습니다. 또 송시랑이 보낸 김문성 등 7인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자해를 보고 사는 말이 송시랑의 명령에 따라 유총병의 영으로 가서 우리나라 군사를 훈련시키고 여기에 온 지가 수일이 되었는데도 양료와 지대가 허술하다 하면서 원망하는 기색이 많았고 심지어 도로 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말을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고려 때 송나라의 상인인 이원이라는 사람이 재상 최무선의 종의 집에 와서 머물게 되자 최무선이 매우 후대하면서 이나에 염초로 화약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우리나라에 화약이 있게 된 것은 최무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남방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였으니 그 중에는 군사학을 잘 알고 식견과 생각이 해박한 사람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은정으로 대접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아 우리에게 전수해 준다면 뒷날에 유익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의할 적에는 이를 잘 아는 역관 일명을 이 자해와 함께 같이 왕래하게 하면서 의심나는 것을 집정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김문성은 진법을 제일 잘 알고 인물도 매우 온자하다고 했으니 접대를 맡은 당상관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온 연유를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의견이 지당하다 이 계사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사실은 논한다. 사정이 너무 맑아 청의에 용납되지 못하고 2년을 정성으로 있었으나 정성다운 업적이 하나도 없었다. 아래의 길을 하늘과 사람 사이의 일은 속일 수 없는 것이어서 구징의 응험은 틀림이 없는 법입니다. 천둥 소리가 그치는 철이 이미 지난 이때 또 다시 천둥 소리가 났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방 안에서 서성이면서 감히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국사의 정신을 기울이시고 군사훈련과 장수 선발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잊지 않고 계신데 신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천둥친변은 하늘의 인애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무상한 소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현명한 사람이 진출을 방해하고 국가의 병폐를 끼치고 있는 소치입니다. 사방에서 울리는 상소에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낸다는 것을 들어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까닭이 없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번에 이 변고는 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시급히 신을 파직시켜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8일 무자 8번째 기사 예수가 아뢰기를 국가의 재향은 이미 선왕들이 정해놓은 예문이 있으니 진실로 경솔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처럼 재력이 궁핍한 때에는 사세가 구제를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응당 거행해야 할 제사를 작정하여 중해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한 다음에야 모든 제향 절목을 회사가 미리 마련하여 거행하고 외방의 제향에 공상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응당 수일, 수량과 상납할 기일을 알게 되어 전도되는 패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직의 봄과 가을의 중월에 지내는 제사 및 납향제, 열영전의 봄, 가을 제사와 종묘의 사철 대제 및 동지와 납향 대제, 강릉의 사명절 제사 및 기신제, 정릉, 후릉, 현릉의 한식제는 정리와 예절에 있어 폐할 수 없을 듯합니다. 큰 제사는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한데 대신들과 의논해보니 과연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이 제사들을 우선 거행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난리통에 도성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도성의 남아있는 백성 중에 과반수가 흰옷을 입었으리라고 여겨졌는데 서울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날 보건대 도성 안 백성이 꽉 찼었는데도 상복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 이는 난리통에 연기가 추락되어서이겠으나 오랑캐의 풍속에 물들어서 그런 것이기도 할 것이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예조로 하여 각부에 알려 예법에 응당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도 입지 않은 자들을 그 마을의 자체에서 규검하여 모두 상복을 입게 하라.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사가 날로 위급하여 군무가 바야흐로 본다 하므로 대소 신하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힘을 다해도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비변사는 요사이 환도한 뒤로부터는 태만이 더욱 심하여 느지감치 사진하기도 하고 까닭없이 사진하지 않으면서 마치 평상시처럼 자기 집에 편안히 있는 등 온갖 일신의 편안함만 힘쓰고 국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태만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비변사가 당상을 아울러 추구하게 하소서. 위에서 특별히 근신을 보내어 증거꾼을 공개하게 하신 것은 뜻이 매우 훌륭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누어 줄 적에 잘 처리하지 못하여 증거꾼이 다투어 빼앗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 모양이 말이 아니게 되게 만들었고 벌문에까지 따라와 계속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체면을 훼손시킬 것이 심했습니다. 그날 사진한 승지를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일 중사가 서울을 왕래할 적에 사축 최영경의 아내가 길 옆에서 굶주림을 호소하고 있어 듣기에 매우 참혹했다고 하였다. 그의 아내까지 굶주려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아내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유사로 하여금 탐문하게 하여 쌀과 소금을 계속 제급하여 굶주려 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강화, 광주, 아산의 선왕의 후궁들이 비난하여 가 있으니 식물을 제급하라는 것으로 각각 그 도에 하서하라.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도망한 부방군에 대해 의처하는 일을 다른 대신들에게 하문하였다. 영중주부사 심수경이 의논드리기를 상해분부가 지당합니다. 전후 도망한 자들은 모두 각자 식량을 준비하여 도로 부방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하고 풍원 부원군 유성룡은 의논드리기를 전진에 나갔다가 도망한 군졸에게는 그에 대한 군율이 있으므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매우 많아 모두 군율대로 할 수가 없고
각기 식량을 가지고 멀리 수천 리 밖으로 부방케 한다는 것도 사세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변사가 각자 식량을 준비하여 서울에 상번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부득이하여 한 일입니다. 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합당한 조처를 모르겠습니다. 대저 군대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먼저 식량을 준비한 다음에야 군대의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엄중한 군율을 사용해도 도망하여 흩어지는 것을 금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데다가 또 군율마저 완만하게 한다면 진시로 성상의 분부에 도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게 될 것이니 이는 난처한 일입니다. 우선 비변사의 계사에 따라 시행하게 하되 중국군의 군량을 조달하는 외에 따로 근간한 관원 한 명을 자출하여 우리 군사의 군량을 조판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추국이 다 없어지지 않은 이때에 나아가 모집해서 얻은 곡식을 덜어서라도 군중으로 실어들여 군량으로 하려고 하도록 하고 이 뒤로는 기율을 엄하게 세워 도망하는 자는 일체 군율대로 한다면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전일 목도하고서 평상시에 번민하여 우려했던 일이기에 이처럼 아울러 계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더 살펴서 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1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심희스를 사람됨이 마을 제주가 있어 근밀한 자리에서 우리 모심에서 상의 뜻에 주대하였으므로 상이 기쁘게 여겼다. 사헌부 대사헌에 김너글 승정원 도승지의 이유증을 동부승지의 심원하를 사헌부 장령에 제수하다. 모사꾼이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1경에서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제3촌쯤에 나타났는데 모양과 빛깔은 천창성보다 조금 희미했다. 5경에는 금성이 태미원의 단문성 안으로 들어갔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절의를 지킨 사람들은 이미 부장하도록 명을 내렸거니와 사대부로서 매적에게 빌붙은 자에 대해서는 왕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 듣기로는 성 세령이 그대로 도승에 있으면서 외적에게 빌붙었다가 빌붙었기에 잡아오도록 명을 내렸었는데 지금까지 잡아오지 않고 있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의건부로 하여금 비밀이 잡아오게 하라.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3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상이 중신을 보내어 종묘사직 및 연영전에 위안자를 거행하게 하면서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3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주하성지 장운익에게 인품이 부랑하고 처사가 경박 조급하여 경영석상에서도 경솔하고 망령되어 주대하고 성급하게 두수 없는 짓을 하므로 시론이 가볍게 여겼다. 전교하기를 생원진사의 조시에 무죄를 시험 보이는 일과 공사천에게도 과거 보이는 일을 무엇을 끄려 거행하지 않고 있는가? 지난날처럼 전혀 무비를 잊어버리려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일 무예를 권장하여 방비에 관한 계책을 세우려 한다면 이 규정을 버리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단연코 거행해야 한다. 또 기민을 구제하는 일은 주야로 생각해 보았으나 방도를 세워 제대로 하지 못할 듯 싶다. 관원에 올라있는 쓸데없는 관원이 매우 많으니 시급히 사퇴하여 없애고 제사의 하리도 되도록 그 숫자를 감하라. 이 과정에서 사정을 쓰는 외람된 짓을 못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3일 개사 세 번째 개사 이광정을 승경원 동부승제 이등려를 의정부 사인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3일 개사 네 번째 개사 1경에서 5경까지 객성이 천장성 동쪽 제3성 안쪽의 삼촌쯤에 나타났는데 모양과 빛깔이 천창성보다 조금 희미했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3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예조가 아래였다. 덕빈의 상구가 있는 곳을 즉시 한승부의 오부로 하여금 철저히 탐문하게 했으나 각처의 회보 내용에 여러 나라를 탐문해 보아도 소재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평 이충이 전일 스스로 하는 말이 시체를 가져다 임시로 함춘원에 묻었다고 했고 박덕빈의 가까운 친족에 윤백상이라는 이가 있는데 물어볼 만한 사람은 오직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충은 이미 죽었고 윤백상은 연안에 있다고 하니 모름지기 윤백상을 불러다가 물어본 뒤에 신위를 마련하여 취재할 것을 다시 여쭈고 시행하겠습니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4일 가보 첫 번째 개사 예조가 아래기를 신들이 예문을 고찰해 보건대 3년상 안에 산릉에 친제할 때는 2번 곡하는 예가 있지만 연제 뒤에는 곡이 없다 했습니다. 이번의 전알은 평상시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복을 받고 길복을 입은 지 시일이 이미 오래 지났고도 참포 차림으로 곡하고 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연주 뒤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법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의주에 제사를 거행할 때는 곡하는 예를 넣지 않고 단지 대가가 처음 능소에 이르렀을 때 즉시 별 위에서 곡하는 예를 거행하고서 이어 제사를 거행함으로써 마련하여 입게 했었습니다. 이제 대신들의 의견이 더러는 신들의 뜻이 예에 맞는 듯 하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두 능이 변을 겪은 뒤에 성상께서 처음으로 전할하는 것이므로 곡하고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비록 예에는 어긋나지만 인정에 있어서는 곡이 없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러한데 신들이 감히 함부로 정하지 못하겠기에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밖에서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예조가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모두들 대가가 능소에 이르는 즉시 곡하는 예를 거행하고 이어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5일 을미 첫 번째 개사 상이 선능과 정능에 나아가 천단복을 입고 곡한 다음 위안제를 거행하고 전형에 환궁했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6일 병신 첫 번째 개사 풍원부원군 유성룡 공조 판서 김명원이 아뢰기라. 어제 성경락이 차임하여 보낸 위관이 차부 여러 통을 가지고 왔는데 대개는 요해지 설치와 방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앞서 신이 영남에 있을 적에 장계에서 대략 진달했었습니다. 지금 외노들이 변방고울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소굴로 삼고 있으니 올 겨울에 힘을 합쳐 섬멸하지 않는다. 비록 중로에 서너 군데의 요예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세는 반드시 도움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때문에 백성들의 힘이 손상될 것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거제는 남쪽 변방 바다 가운데 있는 땅이 매우 넓어 배 만드는 목재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상우도의 병선 만드는 목재를 모두 이 섬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외적들이 즉시 거제를 침범하여 들어갔었으나 그곳의 유민들이 힘을 다해 싸워 즉시 도로 몰아냈지만 올해는 진주에서 패전한 적선인들이 이 섬에 가득히 밀려들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책을 많이 설치한 다음 영등포, 지세포, 옥포 등처를 나누어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복심의 병인데 만일 선척을 많이 만들어 텀을 타고 서쪽을 침범하게 되면 유독 전라도 해안만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해 일대 또한 멀지 않은 거리인데 바다와 육지로 돌격해 오는 기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송경락이 이런 내용은 알지 못하고 단지 두 서너 군데 요해지를 설치하는 것만을 선후적으로 여기고 있으니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는 곧 큰 일인데 류총명의 자문에도 매양 독촉했고 이제는 또 송경락의 자부도 이러하니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이런 뜻을 아울러 주달하고 자부도 아울러 상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앞세의 자문에도 말했기 때문에 개요는 대략 보았다. 우리나라는 평소 요해지를 설치함에 있어 소홀함이 많았으니 송경락의 명령이 불과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랫바 적세에 관한 말은 지당하다. 경들은 모두 비변사 당상이니 본사와 의논해서 자문을 지을 적에 외적의 형세를 통렬히 진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옛사람들은 혹 봉사하거나 혹 빈접하거나 하면 국가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극력 이해를 진술하면서 자신의 위태로움을 피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합하지 않는 말이 있으면 스스로 먼저 겁내고 두려워하여 그만 산삭하거나 중지하고 보내지 않음으로써 오직 뜻을 거스르게 될까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이 통해지지 못하여 자주 기회를 잃게 되니 시사가 한심스럽다. 황진의 봉사는 지극히 긴화하여 떠나는 날짜가 하루가 급한데 지금 서장을 보건대 송경락의 제지를 핑계하면서 즉시 떠나지 않고 있으니 먼저 주문을 고쳐서 짓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중국에서 가지고 온 모든 포는 당초 우리나라에 유치시켜 그대로 방비에 쓰게 하자는 말이 있었기에 양원을 접견할 적에 내가 친히 말하였더니 양원이 불가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 네 유사가 유념하지 않아서 유치시켜 쓰겠다고 청하지 않았으니 지금은 모두 도로 실어가 버렸을 듯하다. 이 또한 살펴서 대처해야 할 듯하니 아울러 비변사와 함께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풍암 부원군 유성령과 공조 판서 김명훈이 재차 아뢰기를 삼가 정교를 받들고 신들도 전부터 반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마는 오늘의 사세는 하루가 시급하여져 요해지 설치에 힘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잊고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송경락의 차부 내용에 개한 것은 특히 10분의 1쯤이었습니다. 백성의 힘을 조금이라도 반출할 수 있다면 유독 대구, 안동 등지만이 아니라 삼가, 고령, 합천, 가야산, 안음 등지의 산성도 모두 천허밈으로 잘 수축하여 근처의 백성들을 모아 들어가 지키게 하고 나서 식량을 모두 없애고서 대비한다면 적병들도 두려워 꺼릴 것이니 이런 일이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대개 오늘날 믿고 있는 것은 중국군이 우리의 장패가 되어주는 것인데 지금 듣건대 조금씩 철수하고 있고 적병들은 더욱 굳게 주둔하고 있다니 앞으로 일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송경락에게 시급하게 현재의 사세 회복을 통렬하게 진술하고 그늘 적의 사정을 명백하게 진주하며 군대의 주둔을 청하기도 하고 군량의 증가를 청하기도 하여 더욱 시기에 맞춰 구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미치지 못하게 될 듯 싶습니다. 황진이 이미 치주하라는 명을 받고도 중도에서 지체하였으니 과연 사신의 채통을 잃었습니다. 또한 시급히 하서하여 달려가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가지고 나온 화포는 도로실 갈 뿐 아니라 인로에 폐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신이 우연히 외가는 뒤를 지나다가 보니 길가 빈집에 쌓아놓은 중국 군기의 수량이 매우 많았는데 수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군기시로 하여금 개청하게 하여 한 곳으로 옮겨놓았다가 다음에 쓰게 하려 하고 있는데 지금 사환한다는
자문이 있었다고 하니 매우 실망됩니다. 이 또한 시급히 송경락에게 자문을 보냈네요. 유치시켰다가 우리나라에 썼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삼가 원접사 윤근수의 장기를 보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주장한 것이 군사 5천을 유치시켜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상이 5천 명만 유치하도록 윤호하였을 뿐 1만 6천 명을 유치시키는 것은 윤호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성지가 이러하니 오래지 않아 철수하게 될 것이어서 매우 민망스럽고 염려됩니다. 당초 5천 명을 유치시켜달라고 청했던 것은 외적들이 많은 군사를 거두어 소굴로 들어가 버린다면 중국군을 조금만 유치시켜 그들의 성체를 힘입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외적이 지경 안에 있으므로 사납게 충돌하여 올 염려가 조속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을 막아내는 데 있어 중국군만을 믿고 있으므로 국가의 존망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시급하게 주본하나를 마련하여 황진에게 순부하여 재촉해서 보내게 하거나 따로 사신 하나를 속기 보내어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주달하여 호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황진이 가지고 가는 주본과 이 주본이 날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황진은 오로지 사은하러 가는 것이어서 순부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니 시급히 사신을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길회를 사은부 장령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6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라. 지금 성절사 홍인상이 보내온 바 송경락이 석상사에게 신보한 문서를 보건대 너무도 거짓이어서 심히 불길하다. 지금 이 족쇄에 대해 중국 조정이 매이양 송경락에게 속고 있으니 이번의 주문 내용에 명백히 통절하게 진달해야 한다 하였다. 찬획 병부 원외랑 유황상이 본국에 보낸 자문에 우리 황제가 왕의 일이 부진함에 대해 매우 화를 냈는데 송경락이 석 대사마와 함께 극력 구회한 결과 본부에 명하여 왕께 선유하게 했습니다. 본부가 왕경에서 돌아오는 큰 병이 나서 동방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도사로 하여금 대신 가게 하였던 바 왕이 이미 입경하였음을 들었습니다. 종묘와 궁시를 볼 적에 어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마음 아파할진데 시급히 군사를 훈련시켜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마음 아파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좌우의 배신들이 모두 왕을 위해 근신하지 않고 다 같이 군사가 있다고 왕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왕의 나라에 어찌 군사가 없겠습니까마는 훈련시키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훈련시켰어도 정예롭지 않으면 훈련시키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예롭다 해도 적진에 달려가 죽기로 싸우지 않는다면 정예롭지 않은 군사와 같은 것입니다. 권율과 김명원 두 장수에게 시급히 사명을 맡겨 빨리 유총병의 군용으로 가서 절제를 받게 하되 좌우군으로 나누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수륙병 1만 명 가량을 갑옷과 표종을 받고 중국 군영에 편입시킨다면 마치 키우는 닭이 기운이 충만해지고 정신이 완성해지듯 모두가 뛰어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왕의 나라의 전망이 진실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외국을 봉해주는 것을 어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1, 2년의 텀을 이용하여 왕께서 숨을 돌려 갱신하고 우리나라의 군사가 기운이 충만해지고 정신이 왕성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니 3년 사이에 반드시 해상의 기적을 세울 것은 물론 관백의 머리를 조카의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공자의 문묘에 제사는 일은 해조가 알아서 거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종묘와 사직 및 산릉에는 이미 모두 거행하였으니 공자의 문묘에도 위패를 만들어야 한다. 혹은 지방을 써놓고 진행하거나 혹은 관원을 보내 거행하거나 하되 모름지기 공자의 문묘 근처에서 해야 한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문묘 정전의 위판 15위 중에 문선왕 이하의 위판 11위가 간대가 없고 단지 4위만 남아있으며 동무와 서무의 위판은 숫자대로 다 있는데 모두 정결한 곳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본조가 전일에 사직 및 종묘와 강릉의 제사에 관해 계품할 적에 문묘에도 임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문묘에 제양하는 일은 선조를 받드는 것과 같지 않고 먼저 예절에 맞도록 주력해야 하는 것이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구차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성전이 불에 타서 재만 남았고 위판도 없어져서 위안제를 거행하려 해도 거행할 곳이 없고 예문도 의거할 데가 없어 경솔히 거행할 수 없을 듯 하기에 서서히 다시 의논하여 참작해서 개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생각에는 두 능에 전할하신 다음 의논하여 부음하려고 했는데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본조로서 감히 함부로 정할 수 없으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대저 신이 천하에 있는 것이 마치 물이 땅속에 스며 있는 것과 같아 어디든 있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고 그 신은 일정한 흠양이 있어 오직 치성이면 신이 곧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기도 하고 위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기도 한 것인데 어찌 꼭 나무로 만든 신주에만 제사해야 하겠는가? 하물며 사세가 임시 변통을 귀히 여길 때이겠는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의 사세로 볼 때 학궁을 새로 짓고서 하려면 수년 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변을 겪은 뒤 수년이 되도록 위판이 없는 것을 핑계로 선성의 영혼을 위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 내키는 대로 구차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나 또 거행할 곳도 없고 예문도 의거할 데가 없다는 말은 불가한 말이 아니겠는가. 내 생각에는 학군 곁에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위를 마련하고 몸소 나가서 제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선성을 위안하고 한편으로는 전쟁 중이라도 윤기를 중하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다시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대신들에게 질정하여 보라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분부를 살피건대 생원 진사시의 초시가 무예도 아우러 시험하라고 하신 것은 적을 방어하고 나라를 보존하시려는 성의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질의 강약은 현격하게 다른 것이어서 더러는 기질이 잔약하여 전혀 활을 당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체 활 속에 말 달리기로 시험해 보인 다음에 과거를 보게 허락한다면 생원 진사시를 종신토로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어서 성조에서는 문가와 무가를 아울러 보여 재질에 따라 장려하고 양성하는 본의가 아닐 듯합니다. 또 조종조에서 마련한 과거 사목이 세밀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에 혹 한때의 의견으로 부산하게 개정도 해보았었지만 마침내는 유익함이 없이 병폐만 많았기 때문에 곧 그만두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대개 그 과거 사목이 구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치하고서 세월만 보낸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누차 무가를 보여 많은 수의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서을, 공사천 등 잡녀들까지도 모두 무예로 진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사에게는 또 조종조로부터 시사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생원 진사시에 무예로 시험 보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생원진사 시에 무예를 시험 보이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는 잔약한 사람이 들어있겠지만 어찌 이런 두 서너 잔약한 사람 때문에 이런 좋은 법규를 제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무예를 생원진사 시에만 시험하고 문과에는 하지 않은 것은 또한 그만한 뜻이 있는 것이다. 잔약하여 화를 당길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문과를 보게 될 것인데 어찌 인재를 빠뜨리는 한탄이 있게 되겠는가? 대개 생원 진사시는 곧 유학을 선발하여 대학에 승부하는 것이다. 공자가 사람을 교육할 적에 어디 문장으로만 하였던가? 활쏘기와 말달기는 육예 중의 제2예가 아니었던가? 우리나라의 말학으로 인한 문패는 말할 수가 없이 크다. 그리하여 무사를 없인 여기를 마치 당나라 말엽에 이 석궁을 당기는 사람을 정자 하나를 아는 사람만큼도 못하게 여긴 것처럼 하였으니 오늘날의 이 사태로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 것이다. 또 이른바 무죄를 시험 보이지 않은 것도 반드시 무과처럼 강한 활을 당기고 말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사 두어순을 시험 보여 무예를 익히게 하려는 것뿐이다. 사내로 태어나면 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로 천지 사방에 쏘는 법인데 어찌 우리나라 문사들이 하는 것과 같겠는가? 이는 사리가 매우 분명한 것이니 구애되거나 지체하지 말고 단연코 시행하라. 이런데도 오히려 꺼리고 하지 않는다면 너의 이른바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7일 정료 네 번째 기사. 개의장 전정 최경장의 종사관 유화 홍함의 등의 상소를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상소를 보건대 적을 토벌하려는 정성이 지극하여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그대들은 더욱 이런 마음을 가다듬어 특이한 공을 세우라. 국가에서 공에 보답하는 득전도 반드시 늦지 않을 것이니 그대들은 알고 있으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다만 최경장에게 이미 개의장이란 칭호를 내렸다면 전 정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니 복직시키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이 한 조관도 아울러 회개하게 하라. 이들이 멀리 험난한 길을 올라와 두 번이나 봉장을 올려 적을 치려는 정성을 아뢰었으니 현재는 공이 없지만 일명의 직을 제수하여 위유해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7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군량이 모자라 판초라 방법을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곡식을 구득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저 천지에서 나는 것은 원래 그만한 수량이 있는 법이어서 민간에 있지 않으면 관청에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공유나 사유가 모두 고갈되어 교묘하게 명목을 붙여 다방면으로 수집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두 해 길이엄을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적에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먼저 둔전책을 강구했는데 이는 그 뜻이 모두 백성의 일정한 수확 이외에서 곡식을 구독하려 한 조치인 것입니다. 전에 병사 수사가 둔전할 일을 이미 이순신의 장계에 따라 각도에 임문했습니다. 또 각 진보의 첨사 만호와 각골의 수령은 광활한 목장이나 관계할 수 없는 재언과 진황 전답을 가려내어 둔전을 만들고 형편대로 농사를 짓게 하되 그 중에 곡식을 가장 많이 수확한 사람을 도마다 각 1인씩 선발, 승진, 서용하기도 하고 보상하기도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권면하게 되어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팔도의 감사에게 임문하여 적시 시행하게 하되 각 고을과 각진의 둔전 경작 장소를 기록해서 계문하게 함으로써 뒷날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뜻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중국과는 다른데 농사지을 백성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백성들 또한 치매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상하는 일에는 반드시 황당하게 거짓 꾸미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니 다시 살펴서 하라 하였다.